안녕하세요. 복덕방 토크의 복토크입니다. 2026년을 앞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제 경기 반등이나 금리 인하 같은 단일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자산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시장 전체가 동시에 살아난다기보다는 자금이 특정 자산과 특정 입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이 흐름은 오피스 시장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서울에서 500억 원 이상 거래된 오피스는 총 41건, 거래 금액은 약 13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상업용 부동산 거래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오피스가 상업용 부동산 거래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임대 시장을 보더라도 주요 업무 권역의 A급 오피스 공실률은 현재도 4%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업 이전 수요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제한적인 GBD 강남권은 선호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편이라 임대료가 급격히 조정되기보다는 완만한 유지 또는 점진적인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CBD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오피스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조정이나 임차인 유치를 위한 경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라임 오피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2026년 오피스 시장은 전체 과잉이나 급락보다는 입지와 오피스의 급에 따라 결과가 분명하게 갈리는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물류센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른 공급 증가의 영향을 받아 조정 구간을 거쳐왔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수도권 상온 물류센터 공실률은 약 15.7%, 저온 물류센터는 약 3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공급 흐름을 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2024년에 약 120만 평이 공급된 것과 달리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연평균 약 37만 평 수준으로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센터 시장은 단순한 회복 국면이라기보다는 공급 조정 이후 자산별 선별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예전처럼 전반적인 물류센터가 아니라 상온센터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고 입지 조건이 검증된 자산에 집중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경우에는 우량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임대료 흐름이 다시 정리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숙박업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수요 흐름의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분야입니다. 국내 관광객 증가와 함께 해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한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서울 전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요 동선에 포함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체감 온도 차이는 분명한 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객실수 부족 문제가 현실적인 이슈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체 숙박시설이나 다른 형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의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직영인지 위탁 운영인지 운영 효율이 어떤지에 따라 성과 차이는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은 입지나 건물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객실수와 구조, 인근 숙박시설의 객단가, 그리고 실제 운영이 가능한 구조인지까지 함께 정리한 뒤 판단해야 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리테일 시장은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다시 늘기보다는 어디에 쓰느냐가 더 선별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에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리테일 공간의 역할 자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 판매 중심의 매장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기 쉬워진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 상담, 즉시 소비처럼 온라인이 대신하기 어려운 기능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테일 시장의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시설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바꾸고 체험 요소를 강화한 상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하는 반면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한 상권은 매출 정체와 공실 증가로 인해 업종 교체나 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리테일은 유동 인구의 많고 적음보다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머물 이유가 있는지 실제 소비와 임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와 클라우드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수도권 데이터 센터 운영 용량은 약 546메가와트이며 건설 및 계획 물량을 포함하면 총 용량은 약 1395메가와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부산과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전력 접근성, 네트워크 지연 문제, 워크로드 특성상 수도권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력 수급 부담과 인허가 절차 강화, 주민 수용성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신규 데이터 센터 개발 속도는 과거보다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익성이 낮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확보한 토지의 희소성이 점점 더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 환경을 보면 수출은 관세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2025년 1분기 2.3%, 2분기 1.0% 증가하며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2025년 1%로 둔화됐지만 2026년에는 2%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2024년 하반기 인하 이후 2025년 5월 기준 2.5%에서 유지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 역시 2025년 들어 2%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나 경기 반등 같은 단일 변수보다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자산이 선택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